나는 너무나도 바란 꿈을 꾸고 있었어요. 슬프게 하네. 이 밤 다 가도록. 아, 행복했던 시절 많은 우리들의 약속 귓가를 스쳐 나를 슬프게 하네. Rose and flows of angel hair and ice cream castles in the air and feather canyons everywhere. I looked at clouds that way, but now they only block the sun. They rain and they snow on everyone. So many things I would have done, but clouds got in my way. I've looked at clouds from both sides now, from up and down, and still somehow it's cloud illusions I recall. I really don't know clouds at all. Moons and Junes and Ferris wheels, the dizzy dancing way that you feel as every fairy tale comes true. I've looked at love that way, but now it's just another show, and you leave them laughing. Dance. Let me see you move. Come on, come on. Dance. Let me see you move. Love never felt so good. Get a dime, it never could. Not like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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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Love never felt so fine. Get a dime, never mine. Not like you, oh, oh, and
but clouds got in my way. I've looked at clouds from both sides now, from up and down, still somehow it's cloud illusions I recall. I really don't know clouds. At all. Moons and Junes and Ferris wheels, the dizzy dancing way that you feel as every fairy tale comes true. I've looked at love that way, but now it's just another show, and you leave them laughing when you go. And if you can, don't let them know. Don't give yourself away.
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리바이벌 오디오 스프린트 시리즈로 음악을 좀 들어봤습니다. 앰프를 저는 여러 가지를 매칭을 해봤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립적인 사운드를 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임 오디오의 아톰 올인원 앰프로 매칭을 해봤습니다. 예컨대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아캄 SA30 같은 앰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네임 아톰의 사운드가 좀 더 음악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강력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캄 SA30의 사운드를 더 좋아하실 것 같고요. 좀 더 내추럴하면서 자연스러우면서 음악적인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임 아톰 매칭 사운드도 굉장히 저는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로 굉장히 잘 맞는 매칭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로 매칭을 한다라면은 요즘 유행하는 D클래스 방식의 올인원 앰프들하고 매칭을 해도 완벽하진 않지만은 나름대로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의 선명도라든지 깔끔한 느낌이라든지 소리가 답답하지 않고 벙벙거리지 않은 느낌도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이 잘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따라 음질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강력한 느낌이라면 강력한 느낌, 클래식 재생력도 상당히 우수한 것 같고요. 보컬 사운드도 매우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이 정도의 사운드가 저 스피커의 정가로 판단을 한다면은 나쁘지 않은 사운드다. 나름 준수한 사운드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가는 저 북실프 스피커인 스프린트 3가 168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톨보형 스피커인 스프린트 4가 299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가 공식 소비자 가격 따로 있고 거기에서 업체마다 그때그때 흥정을 해가면서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 이쪽 고급 오디오 시장의 관행입니다만 지금 리발버 오디오 스프린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관행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인터넷 노출 가격을 공개적으로 낮춰버렸어요. 이 낮춘 것도 대충 낮춘 게 아니라 조금 낮춘 게 아니라 40% 넘게 지금 할인을 했습니다. 지금 스프린트 3 같은 경우는 40% 할인율이 지금 4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할인이죠. 지금 리바이벌 오디오는 충분히 앞으로도 선전할 수 있는 굉장히 지금보다 주목받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만 확신하는 게 아니고 해외의 다른 매거진에서도 확신을 하고 있고 국내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오디오 평론가 분들도 확신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격이 너무 좋아요. 가격에 비해서 품질도 좋고 제작자분께서 다인오디오와 포컬에서 각각 트위터와 우포잇을 개발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게 참 희한하게도 중저음의 느낌은 마치 포컬 같은 느낌이 나오고요. 중고음의 느낌은 다인오디오의 느낌에서 좀 더 깨끗하면서도 퓨어하게 나오는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피커의 사이즈가 조금 있죠. 스피커의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호방하면서도 육중하면서도 에너지감이 좋은 그런 사운드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호방하면서도 육중한 사운드가 나온다라면은 부밍이 생길까봐 소리가 너무 무겁게 나올까봐 걱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듣는 사운드는 그렇게 답답하거나 사운드가 무겁다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스프린트 시리즈가 우포 유닛이 7인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인치인가 7.1인치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북실프 스피커로 감안한다면 절대로 작은 사이즈는 아니죠. 그래서 스프린트 3 북실프 스피커의 경우에는 작은 방에서 사용하시면은 좀 중저음이 과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좋은 말로 표현하자면은 풍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저음을 배제하면서 깔끔한 소리를 작은 방에서 내주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작은 방에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좀 풍부하면서도 진하면서도 깊이감 있는 사운드를 내는 스피커다. 이렇게 감안하시면 되겠고 오히려 거실에서 사용하시게 되면 스프린트 3만 가지고도 꽤 균형 잡힌 사운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북실프 스피커를 거실에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소리가 좀 가볍고 얇고 좀 깊이감이 약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일반적인데 스프린트 3는 거실에서 사용해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스프린트 4는 어떠한가? 스프린트 4는 사실상 스프린트 3 재생할 때에 비해서 볼륨을 한 2에서 3dB 정도 더 낮춰서 녹음을 했습니다. 중저음이 더 많이 나오면서 소리가 약간 상대적으로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심지어는 지금 앰프가 네임 아톰이에요.
네임 아톰은 상당히 내추럴한 사운드를 내주는 앰프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네임 아톰을 지금 매칭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더 강력한 앰프를 매칭하면은 도대체 사운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컨대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을 하면 군더더기와 기름기가 싹 빠지면서 오히려 소리가 더 깨끗해질 수도 있겠죠. 소프트돔 트위터의 저게 재질이 약간 케블라 재질인데,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소프트돔 트위터의 케블라 재질이면 그냥 부드러운 사운드를 내는, 근데 지금 이 사운드는 절대로 얌전한 사운드는 아니죠. 부드러운 사운드라기보다는 충분히 깨끗하면서 퓨어한 사운드도 내주면서 다부지면서도 밀도감도 좋고 상당히 쫀득쫀득하면서도 상당히 중저음도 호방한 그런 사운드를 상당히 에너제틱하게 내주고 있어요. 네임 아톰이 그렇게 뭔가 호방하면서도 강력한 사운드를 내줄 수 있는 앰프까지는 아닌데, 오히려 네임 아톰에서도 이렇게 호방하면서도 에너제틱하면서도 강력한 사운드를 제법 잘 내주고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좀 볼륨을 좀 약간 크게 녹음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평소에 듣던 거에 비해서 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음질이 좋지? 그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클래시컬한 디자인에 비교적 클래시컬하고 소프트한 재질의 진동판을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을 하면 소리가 좀 너무 얌전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리바이벌 오디오는 그렇지를 않아요. 리바이벌 오디오는 근본적으로 절대로 자극적이거나 소리 성향이 차갑거나 소리 성향이 딱딱하거나 경직되거나 그런 사운드를 절대 내려고 하지는 않죠. 추구하는 방식 자체는 어쿠스틱하면서 밀도감 있는 사운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구하는 방식이 어쿠스틱하면서 밀도감 있으면서도 깊이감 있는 사운드를 추구하는 스피커들 중에, 그리고 소프트돔 트위터와 이런 약간 클래시컬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 스피커들 중에서는 가장 에너제틱하면서도 가장 퓨어한 사운드를 내는, 군더더기가 없이 지저분하지 않은 사운드를 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와 좀 다른 사운드를. 옛날에는 스피커에서 소프트돔 트위터를 탑재하고 있으면 금속 트위터를 탑재하고 있는 스피커보다는 좀 답답하겠구나. 케블라 우퍼 유닛을 탑재하고 있으면 저음이 살짝 퍼지겠구나. 그렇게 예상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명한 회사에서 개발 업무를 하다가 창업을 하면서는 기존 내가 소속되어 있던, 기존에 내가 일하고 있던 오래된 보수적인 스피커 제작사들에 비해서 다른 사운드를 추구를 해야 좀 더 나은 사운드를 재생하든지 뭔가 차별화된 사운드를 재생을 해야 신생 업체가 주목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지금 차별화된 사운드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리바이벌 오디오는. 리바이벌 오디오가 지금보다 더 인기 브랜드가 될지, 더 주목받는 브랜드가 될지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을 한번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재즈나 클래식 음악에 잘 어울리는 스피커는 호방하면서도 단단하면서도 강력한 사운드를 내는 이런 음악에는 또 안 맞아요, 사실. 반대로 전자악기가 들어가면서 짜릿하면서 중저음이 호방하고 단단한 중저음을 잘 내주는 스피커는 아무래도 사운드가 좀 경직되어 있고 단단하고 깡마르고 약간 그런 특성이다 보니까 좀 화음이 풍부하면서도 감미로우면서도 진하면서도 모든 넓은 대역을 함께 같이 잘 내줘야 되는 재즈 음악이나 특히 클래식 음악에는 영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리바이벌 오디오 스프린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렉트릭 베이스, 테크노, 뉴에이지 이런 전자음악이라든지 최신 아이돌 음악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너무 지금 잘 맞고요. 반대로 클래식 재생력도 아주 훌륭한,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스피커들에 비해서 클래식 음악을 훨씬 더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을 해보면서 새로운 클래식 음악도 녹음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클래식 레파토리를 이것저것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재생하지 않더라도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이것저것 그냥 대충 재생을 해도 클래식 재생력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좋은 스피커를 리바이벌 오디오 제작사 측에서도 우리나라에 조금 더 좋은 가격에 공급을 해주고, 그 좋은 가격에 공급을 해준 만큼 국내 수입사에서도 특별히 마진을 많이 남기지 않고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스프린트 시리즈만큼은 판매를 해보겠다. 그렇게 반영을 해서 무려 40%가 넘는 할인율로 지금 스프린트 3 같은 경우는 90만 원대. 예. 저 스프린트 3 정도면은 타사에서는 비슷한 음질을 만들어내려면 한 200만 원 줘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저 스피커가 무늬목 마감으로 나왔으면 가격이 타사에서는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갈 거예요. 그런 정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북실프 스피커인데 지금 판매 가격이 90만 원대. 이거 뭐 어떻게 뭐 지적을 할래야 무슨 깔래야 깔 수가 없는 가격으로 만들어 놔버렸죠. 그리고 톨보형 스피커인 스프린트 4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성능이면서도 강력한 사운드를 지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기보다 상당히 고성능입니다. 지금 스프린트 4 같은 경우가 스프린트 4. 그런데 지금 이 스피커도 100만 원대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프린트 4 정도의 톨보이 스피커를 타사에서 구하려면 무조건 아마도 300만 원대여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영국제 스피커라든지 독일제, 무슨 뭐 덴마크, 뭐 이런 쪽에서 좀 유명 브랜드에서 저 정도 품질의 스피커를 구하려면 300만 원 중반도 아니고요. 300만 원 중후반이 넘어가야 됩니다. 공식 소비자 가격은 400만 원이 더 넘어요.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스피커는 무늬목 마감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저 정도 가격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그래도 판매 가격이 100만 원대면은 아마도 하이파이적인 성능을 따져봤을 때 저 스피커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톨보형 스피커를 찾기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의외로 음압이 높습니다. 이 제작자분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까탈스럽게 구동이 어려워서 비싼 앰프를 매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성능은 아니지만은 요즘 저렴하게 나오는 D클래스 방식의 올인원 앰프만 매칭을 해도 꽤 괜찮은 음질을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좋은 스피커인 만큼 좀 더 투자를 해서 좋은 앰프와 매칭을 해서 잘 여러분들께서 세팅해서 사용하신다면은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음질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무래도 신생 브랜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브랜드 네임밸류에서 얻어지는 만족감이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겠죠. 저는 뭐 성능만 좋으면 브랜드 인지도는 그다지 무시합니다만 저는 브랜드 인지도를 제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가격이면 좀 더 유명한 브랜드, 남들이 좀 알아주는 브랜드를 구입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신경 안 쓰셔도 곧 있으면은 오디오 관련 커뮤니티나 오디오 마니아분들 사이에서는 리바이벌 오디오라고 한다라면은 웬만한 유명 브랜드만큼이나 이 실력을 입증받고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화제의 스피커, 이 정도면 화제의 스피커라고 할 만하죠. 가격도 너무 좋기 때문에 리바이벌 오디오의 스프린트 3 그리고 톨보형 스피커인 스프린트 4로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앰프 매칭은 네임 오디오 아톰으로 매칭을 했는데 네임 오디오 자체가 가격이 아주 싸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네임 오디오 아톰이라는 앰프만 매칭하고도 이 정도로 훌륭한 사운드가 나왔다. 근데 제가 보기로는 조금 더 저렴한 앰프로도 유사한 사운드가 나오는 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정도로 정말 좋은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